짜자잔. 자, 보자. 오묘하지만 간단한 이번 시험 범위에 연력학이 들어가죠. 근데 애석하게도 학교 선생님이 연력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체 결정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연력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 응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좀 살펴보세요. 네, 왜요? 아까 이제 수업할 때 네. 쌤이 무슨 그 키르이오프인가?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 그게요. 아, 이 프린트 아니에요. 다른 프린트예요. 이 다른 프린트도 받았어요? 네. 아, 그 PDF 보내주면 예, 그거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이따 다 드릴게요. 다 근데 해왔어요. 네. 다 이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여하튼 중요하니까 봅니다. 자, 문제의 목적은 NaCl. 자, NaCl은 가장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 중에 하나죠. 네. 그 녀석의 뭘 구해보자는 격자 에너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격자 에너지는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던 그 격자 에너지 그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그러면 그 격자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식이 하나 있었죠. 그 수식의 이름이 그 격자 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그 수식의 이름이 써놨죠. 바로 뭐? 본 랑데 이쿠에이션이에요. 아시겠죠? 본 랑데 이쿠에이션. 그 본 랑데 이쿠에이션 혹시 여러분 기억해요? 네. 자, 보통 U라고 쓰고 어떻게 쓰죠? A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이거 NA를 먼저 쓰는 게 좋은데. 자, A 한 다음에 NA Z 플러스 Z 마이너스 2제곱 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0 곱하기 1 빼기 N분의 1. 자, 요 수식 기억하죠? 네. 기억하죠? 이게 바로 그 이온 결합 물질의 그 격자 에너지를 바로 구해주는 봉-랑데 이쿠에이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봉-랑데 이쿠에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항을 알아야 하죠? 자, 우선 각각의 항들이 뭔지 봅시다.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사실 다 뭐예요? 4파이 입실론 상수라서 됐고, 자, R0는 뭐죠? 거리. R0는 이온 결합 거리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 거리가 사실은 뭐랑 비슷하죠? 반지름 합. 그렇죠. 바로 양이온 반지름하고 음이온 반지름 합,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의 합과 비슷하죠.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이 있으면 R0를 근사할 수 있고, 그 다음 Z 플러스 Z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온가. 각 이온들의 이온가죠. 이온가죠. 오, 도윤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NA는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E는 전자의 전하량. 이어서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모르는 항이 바로 첫 번째 A죠. 자, A의 이름은 바로 마델룽 상수예요. 자, 마델룽 상수는 사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를 보아하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바로 얘를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봉-랑데 이쿠에이션을 알고 있어도 지금 이 문제는 이거를 활용하면은 활용할 수 없는 타입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차수도 사실은 결정 구조마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6, 7, 8 보통 이런 값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수식을 바로 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한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낼 수 있도록 여기에 이게 제시가 돼 있는 거죠. 요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을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 연력학적인 방식으로. 자, 요거는 연력학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결정학적 방법이죠. 결정 구조를 이해해서 결정 구조 내에서 이 수식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연력학적이라기보다는 결정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연력학적인 데이터죠. 요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연력학적으로 어떤 엔탈피를 구한다 혹은 연량을 구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헬스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헬스의 법칙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제 요 위로 갈수록 자 고에너지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결정 구조에서 헬스 법칙을 적용할 때 요렇게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뭐냐 첫 번째 Na 솔리드와 2분의 1 Cl2 가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반응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NaCl 솔리드. NaCl 솔리드.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Na 솔리드라고 하면 얘는 이온가가 몇 가예요? 산화수가. 그냥 0이죠. 그 다음 Cl2라고 해도 산화수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데서 뭐가 맹그러지고 있냐면 NaCl의 나트륨은 1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의 이온 결합 물질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이때 이 녀석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성물.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이 되는 상황에 대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주는 엔탈피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얘기해주는 에너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정말요? 생성 엔탈피. 정답! 바로 델타 HF 노트죠. 지금 이거 연력학. 저번 시간에는 결정하게 봉랑데 이쿠에이션을 했다면 오늘은 연력하게 헬스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요. 자, 방금 동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성 엔탈피. 자, 한번 이름을 읊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뭐라고 읽어야 돼요? 표준. F 뭐라고 읽어야 돼요? 생성. 영어 단어 뭐의 줄임말이죠? F가? 뭐라고? 퍽이란데 퍽. 포- 퍽킹. 포메이션.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알겠죠? 그러면 생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응물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죠. 뭐? 네. 반응물들이 어떨 때 그걸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쌤 뭐라고요? 가장 뭐요? 안정. 영 나쁘진 않은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빠졌어요.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엄청 정답! 뭐라 했어요? 호던서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아. 진짜. 어휴. 자, 생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자, 여기 보세요. Na, Cl처럼 뭐가 나타나야 하느냐? 도번소. 가장 흔한 호던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호던소 물질이 뭐일 때? 반응물일 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뭔가 한 거 같은데.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한 거 같다고요. 진짜 매우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생성물이라고 할 때 얘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NA가 있고 CL이 있잖아요. 네. 그럼 NA가 이온이 아니라 NA가 이온이 아니라 호던소 물질로는 뭐로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Na 고체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하. Cl-가 이온이 아니라 호던소 물질이었으면 Cl2 가스로 나타났을 거란 얘기예요. 아하.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열량을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게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무슨 말 되겠어요? 마이너스 411.2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발열 흡열 뭐란 얘기예요? 발열. 마이너스니까 발열이라는 얘기죠? 네. 발열이니까 반응물이 안정한 거예요? 생성물이 안정한 거예요? 생성물이 안정한 거니까 내가 그림을 이렇게 좀 더 아래쪽에 안정하게 그려놓았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거까지 다 예측.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과정을 생각할 거냐? 바로 짜자자잔 한 다음 기지 상태. 바로 NA 가스를 만들고 싶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누구만 변했어요? 누구만?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만 변했어요? 염소는 내비두고 이 소듐만 바뀌었죠? 네. 소듐만 뭐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고체에서 S에서 기체가 된 기체. 거예요. 그죠? 네. 오! 고체에서 기체가 됐다. 그런 엔탈피 변화를 무슨 엔탈피? 승화. 승화. 승호. 승화를 영어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승. 승화를 영어로? 베입. 아닌데. 서블리메이션이요. 처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우만.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Na 고체의 승화 엔탈피 변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승화 과정을 여기 한번 써보면 Na 솔리드가 Na 가스가 되는 거죠. 이 엔탈피 변화를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맞습니까? 네. 그렇구나. 맞아요? 네. 그런데 이때 잘 보세요. 얘가 델타 HF Na 가스라는 걸 알겠어요? 네. 그런데. 아 맞네. 자, 승화라는 말은 지금 이 제시된 반응에서 승화라는 말은 생성물 관점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반응물 관점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승화라는 말은. 반응물? 승화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이거 승화됐다 라고 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될 때를 보통 승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라기. 고체가 기체가 될 때를 승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체가 기체가 될 때라고 할 때 주어가 뭐냐고요. 주어가. 고체가 주어잖아요. 고체가. 그러니까 승화는 지금 이 반응에서 반응물 관점이에요. 생성물 관점이에요. 반응물 관점에서 이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 동일한 반응을 누구 관점에서? 생성물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생성물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호돈소 반응물인 거죠.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반응물을 이 기체로부터 반응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야? Na 기체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게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네. 뭐로 나와 있어요? 107.3.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7.3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솔리드의 기화 과정인데, 아니 솔리드의 승화 과정인데, 그게 저기에 있는 NA의 표준 생성 엔탈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맞나요? 네. Cl2 가스를 Cl 가스로 바꾸고 싶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또한 델타 H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염소 기체의 생성 엔탈피라고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반응물이 뭐예요? Cl2가 반응물인데 Cl2는 사실 Cl의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죠. 그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Cl 원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이 Cl 원자의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죠? 이해했죠? 네. 그런데 이때 문제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네. 위에 지운다, 위에 지운다. 에잇. 자, 두 번째 본드 에너지. 자, 우리말 번역 뭡니까? 결합에서 결합 에너지죠? 자,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생성물 결합 에너지의 정의는 어떤 화학 결합이 무슨 상태로 있을 때?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자, Cl2의 루이스 구조를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 그린 상태에서 여기 결합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이 결합전자 하나가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원자 상태의 기체로 되돌리는 반응, 이걸 결합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요? 요 반응이 결합헬이야. 네. 그러면 이 결합헬이 반응의 에너지 관계, 그거를 결합 에너지 BE라고 했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결합 해리 에너지가 바로 BE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 BE가 여러분 요거의 2배라는 거 알겠어요? 네. 자, 결합 해리는 이 녀석 관점에서 결합 해리죠. 네. 그런데 뭐냐면 에너지는 염소 원자 관점에서의 에너지죠. 네. 그러면 잘 봐요. 염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에너지를 염소 원자의 생성 엔탈피라고 한 건데, 그건 염소 원자 2개가 만들어지는 결합 해리 반응과 관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를 문제에서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121.7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너지를 바로 121.7이라고 알 수 있으나,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어떻게 결합 해리 에너지를 문제에서 주고 그것으로부터 이 녀석의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121.7kJ몰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쌤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따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염소 원자의 생성 엔탈피를 줬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Cl2의 결합 에너지로 데이터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 2배 하면 값이 얼마야? 얼마죠? 얼마? 24, 3.4. 문제에 제시되는 데이터가 요걸로 제시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로 제시를 해도 121.7인 걸 알아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뭔 일이? 바로 Na 가스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변화에서의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온화. 저 관계에서의 에너지 관계를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누가 이온화 됐어요? NA. Na 플러스 Na가 이온화하였죠.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몰라요. 쌤,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예요? 자, 봅시다. 진짜 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기체 상태 원자입니다. 거기서 전자를 잡아 뜯어요. 그럴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저 NA가 자 상태가 뭐라고요? 상태 기체에서 뭘 띄어낸다고요? 전자를 띄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에너지 관계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문제에 제시되어 있나요? 네. 바로 496kJ per 몰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즉, 이 반응은 언제나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언제나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흡열. 그래서 지금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과정을 흡열 반응이어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겠죠? 그 에너지가 지금 얼마? 496.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는 바로 496.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CL.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왜 내려가 버리지? 자,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변화는 무엇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CL. 바로 염소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Cl-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하죠? 전자 친화. 이때 에너지 관계를 바로 전자 친화도라고 하죠. 자, 전자 친화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자 친화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EA. 그건 줄임말이고요. 영어로. 네 번째 애플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문제에 쓰여져 있죠. 그건 잘 몰라요. 문제에 쓰여져 있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좀 비싼데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요? 전자 친화. 전자 친화도 A.
자, 그래서 이 전자친화도는 뭐냐면 기체 역시나 상태가 뭐라고요? 기체 고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냅니다. 전자 떼어내는 게 아니고요. 전자를 갑자기 쉬는 소리를. 첨가시켜 출입하는 에너지를 전자 친화도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네. 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 자 관습이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랬는 건데 어떤 관습이 있냐면 발열의 부호를 플러스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연력학 표현하고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여기서 저 전자친화도를 약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부호만 반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염소의 경우 전자를 반응시킨다. 그러면 염소가 1- 음이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체, 이것도 기체, 이것도 기체. 그럼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가 얼마냐? 엔탈피 변화가 바로 349 킬로줄 퍼 몰만큼 발열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를 쓰면 이 앞이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관습적으로 전자 친화도라고 쓰면 플러스 349로 표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동일한 반응 열의 부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관습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는 있으나 관습적으로 반대로 쓰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탈피 부호가 음수다. 그래서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엔탈피 부호가 음수다.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 발열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전자 친화도도 플러스다. 이게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이 또한 발열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발열이면 에너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안정해지는 걸로 내가 써놓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전자친화도 관점으로다가 엔탈피로 표기를 하면 전자친화도가 여기에 349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저기선 어떻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49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됐죠?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의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자에너지. 이게 바로
격자 에너지입니다. 자, 격자 에너지 하면서 저번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제가 비유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뭐냐면 그 뭐 아이언맨인가 어벤져스인가 몇 편에서 토니 스타크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뭐 버튼을 딱 누르니까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뭐냐면 어벤져스 타운가 어디 센터에 모여져 있었던 그거 수트 파츠들이 하늘에서 푸 날아오면서 따로따로 있었던 파츠들이 푸 날아오면서 아이언맨이 막 달려가는데 이게 착 붙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어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격자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기체 상태로 있다가 얘네들이 쫘르르 모여가지고는 고체가 되는 그 변화 과정을 격자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죠? 네.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었더니 이걸 격자 에너지라고 답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네.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호돈소 반응물들로부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건 표준 생성 반응이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로 있다가 고체 결정을 형성하는 과정의 에너지 과정을 격자 에너지라고 했었다고. 무슨 말 알겠죠? 네.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엄청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네. 2학년 1학기 2차 고사 때도 이걸 했었어. 한 거 같은데? 당연히 했어. 그니까 한 거 같다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격자 에너지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봅시다. 여기 지울게 이제. 네. 여기 준다. 선생님 어? 오늘 스타벅스 안 사주나요? 제가 안 사준 지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먹읍시다. 아. 먹었는데. 5.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 볼 거냐? 에너지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이라 반응물로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반응물로부터 이 첫 번째 단계의 에너지가 뭐예요? 반응물로부터 첫 번째 단계의 에너지 NA의 생성 엔탈피죠? 네. 그럼 여기에 써볼게요. NA의 생성 엔탈피. 자, 그 다음 단계는 염소의 생성 엔탈피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NA의 이온화 에너지죠. 네. 맞나요? 그 다음 단계는 염소의 전자 친화도죠. 네. 왜 H요? 무슨 말 알겠죠? 부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격자 에너지죠. 맞습니까? 네. 그게 여기에 있는 표준 생성 엔탈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에너지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 더하면 정답! 뭐가 가져가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왜 다 더하면 같아지죠? 그냥 딱 봐도 그러네요. 딱 봐도 그렇다기보다 에너지 보존 이래서이기도 하고 바로 엔탈피가 무슨 함수라서? 경로함수. 상태 함수라서. 다 까먹었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경로 함수는 알파벳 뭐로 표기한다고 했죠? 경로 함수는? P.
소문자로 쓴다고 했죠. 경로함수는. 문피야. 1. 1과 열. 이 경로함수인데 1, 열 모두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소문자. 소문자로 쓰고 있죠. 소문자로 쓰고 있는 얘를 경로함수. 그런데 H는 지금 표기가 뭐냐면 대문자의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대문자. 그럼 상태함수. 네. 지원아 알겠니? 네. 그래요. 그 여자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 여자친구 둘인데. 어? 지원 알겠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이 방송 유주가 보려나? 그런가요? 아니 안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한 여자친구 들킨. 하여튼 그렇다. 숨겨놨대 여자친구. 그래. 숨겨왔던 오. 나의 뭐 하는 노래가 있었죠. 선생님도 숨겨놓은 여자친구 있잖아요. 글쎄요. 거참. 난 그러면 곤란합니다. 선생님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자. 그 무슨 인이었지? 독일인이었나? 독일인 운동인이었나? 핸드볼. 아 핸드볼 선수. 운동 선수? 독일 핸드볼 선수 여친 있잖아요. 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내가 무슨 말? 다 알고 있잖아요 쌤. 말도 안 되는. 쌤이 자, 알지? 봅시다. 나중에 한번 데려와 주세요. 선생님이 어느 모습에 관한지 저희 다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하는 저는 독일 핸드볼 선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응? 아니 선생님 맨날 독일 핸드볼 선수 하여튼 영상을 찾아본다면서요. 그런 영상.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런 영상을 찾아본다면서요. 그런 영상. 자, 그래서 엔탈피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어쩌란 얘기예요, 상태함수가. 자, 이게 어쨌건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네.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해져 있으면 얘가 돌아오나 한 반에 가나 결론적으로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에너지를 아나요? 네. 각각의 에너지를 당연히 알고 있지요. 네. 자, 아이, 진짜. 아 존나 시끄럽네 진짜. 자, NA의 생성 엔탈피 얼마예요? 말로 불러보세요. NA 생성 엔탈피 얼마예요? 107.3. 107.3. 저기 표에 있죠. 저기서 말을 해봐요. 자, 염소의 생성 엔탈피 얼마예요? 121.7. 121.7이죠. NA의 이온 에너지 얼마예요? 304. NA의 이온 에너지 얼마예요? 490. 바로 496이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 염소의 전자친화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염소의 전자친화도 349죠. 네. 349죠. 여기서 조심할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겠어요? 네.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안 했었는데.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349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아무 부호도 없지만 이게 발열이어서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11점. 마이너스 411.2라고 표에 나와 있죠? 네. 그럼 이 말은 U 계산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해요. 구할 수 써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787 정도가 나와요. 87 kJ/mol.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오케이 됐다. 아유 그리고 뭐 해보면 보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입니다. 는 마이너스 787 kJ/mol. 독일 핸드볼 선수 얼굴 궁금하다. 됐다. 알겠죠? 네. 알아두세요. 자, 격자 에너지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발열 흡열 뭐란 얘기예요? 발열. 발열 아시겠죠? 네. 완전 중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 잘 봐요.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잘 봐요.
107.3 저기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였죠. 121.7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였죠. 얘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썼죠. 496, 349 다 썼죠. 네. 자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네.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네. 그럼 각각의 속성을 볼게요. 얘는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C에. 비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죠. 네. 그건 격자 에너지 구할 때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그런데 왜 적겠어요? 혼란. 헷갈리라고 하겠어요? 헷갈리라고 하겠죠? 자, 전자친화도인데 53은 누구의 전자친화도예요? 금속. 금속의 전자친화도죠. 금속의 전자친화도는 쓰여요 안 쓰여요? 역시나 안 쓰여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왜 적겠어요? 색깔. 이런 걸 디스트랙터라고 해요. 뭐라. 디스트랙터가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다. 자, 트랙터가 뭐예요? 트랙터. 부릉부릉. 네, 아, 부릉부릉 하는 그게 트랙터예요. 잘하는데. 예, 농기구 중에 트랙터가 있죠. 농기구 중에 트랙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귀농 청년이라 잘 알잖아요. 어? 자, 근데 농기구 중에 트랙터가 있는데 원래 트랙트라는 동사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트랙트의 뜻이 뭐예요? 끌다예요. 끌다. 트레이시. 잘못된 길로 이끌다. 예. 끌다예요. 끌다. 그러면 농기계 트랙터가 뭐겠어요? 농기계 트랙터가 뭐겠어요? 농기계 트랙터가 그냥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끌어가는 장비를 트랙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스는 뭐예요? 디스는 뭔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부정적이죠. 헷갈리게 만드는 선택지를 디스트랙트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 푸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조소를 디스트랙트라고 해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알겠죠? 그걸 영어로 디스트랙트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기억해야 돼. 격자 에너지 계산할 때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금속. 금속. 전자친화도는 누구의 전자친화도? 비금속의 전자친화도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